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IT 소식 3가지 이야기 바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나는 소식과 다르게 음악과 다르게 첫 번째 이야기는 약간 우울할 수도 혹은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로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테슬라가 28만 대를 원격 리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리콜을 하게 되면은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기업한테는 악재일 수 있다.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리콜까지 하게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뉴스들도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자, 우선 내용만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모델 3와 모델 Y 차량 일부에 있어서 크루즈 컨트롤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는 원격 리콜을 진행을 했어요. 보통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대대적인 리콜을 진행하게 되면은 연락을 받으신 다음에 정비소에 입고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중에 따라서 자동차를 대처해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택시비를 지원받거나 이런 식의 보상도 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테슬라는 별다른 입고하는 절차 없이 사용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원격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원래 테슬라 자동차가 자동차를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기능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걸로 유명했었죠. 그렇다면 크루즈 컨트롤은 도대체 무슨 문제냐? 사실 지금 중국도 테슬라 길들이기 그리고 테슬라 때리기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몇 차례 좀 이야기 드리긴 했었지만은 중국에선 테슬라가 좀 독보적이에요. 왜냐면 해외에 있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상하이 공장을 만들기도 했었고 꽤 많은 지원을 정부한테서 또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린 모두 알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도 이미 전기차 시장들이 무르익었고 테슬라를 추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회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뭐랑 똑같아지냐면요, 스마트폰이랑 똑같아요. 스마트폰 시장 지금 중국은 중국 스마트폰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게 애플의 아이폰. 삼성은 점유율이 굉장히 내려갔어요. 테슬라의 위치도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번 원격 리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에 제어를 거는 겁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어떤 분들은 바로 크루즈 컨트롤 해버리게 되면은요, 앞으로 가속력이 워낙에 좋아서 급발진하거든요. 우웅하면서 갑니다. 내가 100km로 가겠다라고 맞춰놨으면 그 규정 속도를 바로 따라서 가기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어를 들어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 얘기는 없습니다. 자, 최근 나온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8%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난주 테슬라 주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11을 정식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출시 예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다운받으시고 업데이트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6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번에 윈도우 11이 된 건데 윈도우 8에서 한번 참패를 했었습니다. 그때 모바일 버전 나오기 시작하고 타일용 들어가기 시작하고 굉장히 어쨌든 복잡했었어요. 우리의 시작 버튼을 되돌려 놓아라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윈도우 10으로 바뀌고 나서는 예전의 윈도우하고 적절한 분위기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 안정적이었었고 윈도우 98 참 정말 많은 것들을 써왔었네요. 예전에 도스 시절부터 시작하면 엄청나죠. 자, 6년의 시간이 지나서 1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 정상 유저라면 정상적인 경로로다가 설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라면 11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뜨끔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대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기관 이런 쪽에서도 그 업데이트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5년간은 10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좀 남아있긴 해요. 자,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너무 많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용자 UI가 적용이 되어서 디자인적인 차이를 많이 두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 디자인적인 차이,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맥하고 많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큰 차이. 시작 메뉴가 왼쪽 밑에 있는 게 이게 룰이었었거든요, 사실. 윈도우는 시작 메뉴가 왼쪽 밑에, 애플은 왼쪽 위에 사과 마크, 요게 있는 게 기본 룰이었었는데 이번엔 과감하게 시작 메뉴를 가운데로 뺐습니다.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MS 입장에서는 이걸 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좀 두고 봐야겠죠. 이 기능이 들어갔고요. 스냅 레이아웃이라는 기능도 도입이 됐는데 우리 특징이라고 한다면 윈도우즈는 창으로 되어져 있죠. 여러 개의 창이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바로 버튼을 눌렀었을 때 왼쪽 구성위로 오른쪽 구성위로 혹은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바로 모서리로 이동시키는 위젯과 같은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큰 특징, 팀즈가 기본 탑재가 됩니다. 원래 설치를 우리가 했었어야 됐거든요. 팀즈 같은 경우에는. 팀즈는 회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 사용자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풀어놨었어요. 그런데 11은 바로 이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랑 똑같냐면 맥북이죠. 맥북에도 페이스타임이 들어있잖아요. 페이스타임이 기본 설치되어져 있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윈도우 11을 사고 나서 팀즈가 설치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원활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모바일로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또 모바일에 팀즈를 깔아야겠죠. 이렇게 확산되는 걸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PC에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게 틱톡과 킨들과 우버를 예로 좀 들었었는데 제가 맥북을 새로 아이맥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앱스토어에 있는 앱들을 설치해 쓸 수 있죠. 저도 지금 키네마스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걸 쓰고 있어요. 그 영상도 좀 찍어야 되는데 요새는 일상 IT 때문에 영 찍지를 못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그 윈도우 PC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서로 맥하고 윈도우하고 좋은 점들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자, 게다가 폰이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삼성하고는 앞으로도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네요. 모든 PC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최소 64비트 그 듀얼코어 CPU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건 설치가 가능한지 요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 많은 PC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 부품들도 올라갈 수 있겠죠. 관련된 회사도 우리가 뒤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타 버전은 벌써 공개가 되기 시작했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베타 버전을 설치해서 확인해보고 계시는데 꽤 괜찮다, 예쁘다 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메인 PC에는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되겠죠. 별도의 테스트용 PC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VM웨어 같은 것들 가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쪽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매일경제가 메타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정확히게는 SK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점프죠. 옛날에 뭐 점프 VR, 점프 A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점프예요. 이 점프에 매일경제 스물스물 캠퍼스를 오픈을 해요. 이름이 스물스물입니다. 국내 대학 주식 투자 통화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20대 청년들이 뉴스를 바로 좀 제보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로 구체화해 나간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28일 오늘 고려대 주식투자 동아리 큐빅하고 NH투자증권의 세미나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NH투자증권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 게 더 현대닷컴의 팝업스토어를 만들었던 곳도 NH투자증권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항상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런 후속 기사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매경에서 진행을 하는 것만큼 지속적으로 메타버스의 이야기들을 별도의 지면으로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과연 언론사는 신문사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여기 한번 주목하시고,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드린 메타버스에 SK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페토밖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제페토 너무 바쁘거든요. 협약을 맺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페토와 비슷한 플랫폼이 점프가 있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것들은 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좀 캐릭터가 좀 예쁘고 귀엽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관련돼서 주목할 만하다. 네, IT에 대한 이야기 출근길 소식 3가지였습니다. 메타버스 점프 메타버스, 여기 매일경제가 스물스물 캠퍼스를 오픈을 했다. 윈도우 11이 정식으로 공개가 되었고 내년에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양은 제한이 걸린다. 테슬라가 28만 대를 리콜했다. 하지만 원격 리콜이었다.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시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 주신 덕분에 지금 예스24에서도 순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 이벤트 바로 또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책 구매해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트렌드 1단이었습니다.